자, 부등식 증명해. 자, 보자. 부등식. 자, 일단 지금 여기서 이제 증명하는 파트가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A가 B보다 크다라는 걸 이제 증명을 하고 싶어. 그럼 제일 기본이 뭐냐면, 우리는 얘네가 지금 그래서 빼가지고 뭐인 걸 보는 게 원래 가장 기본이냐면, 양수인 걸 보이는 게 가장 기본이야.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형태가 뭐냐면,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1번 같은 문제, 근데 대소를 비교하려고 그러면은 지금 딱 대소를 비교하기 좀 어려워 보이잖아, 그치? 그럼 첫 번째 하는 게 그냥 뭐 하는 거냐면, 원래는 그냥 두 개를 이렇게 빼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그럼 두 개를 빼가지고 얘네가 지금 이제 부호를 판단하겠다 생각 갖는 건데, 딱 보면 뭐가 될 것처럼 생겼니, 지금? 인수분해가 될 것처럼 생기지 않았니? 오케이? 자, 그럼 지금 문제에서 A가 1보다 크기 때문에 A가 1보다 크면 얘도 양수고 얘도 뭐야? 지금 이제 양수가 되니까 뭐가 돼? 양수가 되지. 그렇지? 그래서 원래 대소비교 가장 첫 번째가 그냥 뭐 하는 거냐면 이제 빼는 거야.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뭐 하는 거냐면 우리가 얘네를 비교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냐면 제곱해가지고 빼가지고 양수임을 보이는 게 원래 두 번째 방식이거든. 근데 이거는 언제 쓰는 거냐면 보통 이제 루트가 있거나 또는 절대값이 있을 때. 저번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 명제가 명제에서 진리집합 절대값이나 루트 있어가지고 진리집합을 보고 싶어. 그때도 어떻게 했어? 내가 제곱했잖아, 그치? 오케이. 또 루트나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이제 증명을 하고 싶을 때도 우리는 뭘 하는 거냐면 제곱해서 빼야 돼.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지. 자, 그러니까 얘네를 이제 부등식을 증명을 하고 싶으면 우리가 지금 이제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의 제곱에서 절대값 A 더하기 B의 제곱을 이제 빼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그 정도 사실은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절대값 A제곱이나 A제곱이나 당연히 어떤 건 맞아. 같은 건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아? 그치? 자, 그러면 실제로 이걸 제곱해서 빼주면 지금 A제곱 더하기 B제곱에다가 이 절대값 A, 절대값 B 빼기 그 다음에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얘네가 지금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는 것이 다 사라져가지고 절대값 A, 절대값 B 빼기 A, B가 되는 거니까 지금 누가 커 무조건? 얘가 얘보다 큰 게 너무나도 어때 지금? 당연하지, 그치? 그래서 얘네가 증명 이게 두 번째. 괜찮지? 그럼 세 번째는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잘 쓰지 않고 오히려 쓸 때가 언제냐면 나중에 너네 대수 배울 때 제일 첫 번째 지수 파트 할 때 쓰이거든? 세 번째 할 때가 뭐냐면 얘네가 양수인 걸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얘네인 걸 보이기 위해서 나누는 거야. 나눠가지고 1보다 큰지를 보이는 거야. 근데 당연히 이거 나눈다라는 것 자체는 뭔가 비율에 대한 얘기일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몇 배, 이런 비율에 대한 얘기. 좀 지수의 식이 복잡할 때 하는 건데, 고1에서는 잘 안 쓰여서, 어쨌든 증명하는 방식은 저렇게 몇 가지구나, 세 가지구나라고 알고 있으면 될 거야. 괜찮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할 게 이제 뭐냐면, 절대부등식인데, 자, 절대부등식. 자, 그럼 우리가 하는 이제 절대부등식은 자, 우리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절대부등식이라고 얘기를 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그럼 이제 절대부등식은 항상 이용되는 사실이 뭐냐면 항상 이용되는 사실은 지금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항상 사용하는 게 절대부등식에서 항상 이용되는 사실이야. 그래서 아래에 있는 것들이 이제 뭐냐면 절대부등식의 예시들로 나와 있는 건데 이거 저번 시간에 잠깐 얘기했잖아, 그치? 첫 번째 같은 경우가 내가 절대부등식이라고 되는 이유가 뭐라 그랬었냐면 자, 우리는 실수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은 사실을 이용할 거니까 지금 얘네를 어떻게 만드냐면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거든.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얘네가 A 더하기 2분의 1 B의 제곱 더하기 4분의 3 B 제곱 되잖아, 그치? 그러면 실수에 제곱하니까 0 이상이니까 얘네가 0보다 어떻게 되겠어? 크거나 같겠지. 그치? 이런 식으로 증명한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원래 절대부등식은 항상 뭐를 해야 되냐면 등호 성립 조건을 잘 챙겨야 되거든. 등호 성립 조건. 그 등호 성립이라는 거는 뭐냐면 얘네가 0이 될 때를 물어보는 거야. 그럼 실수를 제곱하면 얘도 0 이상이고 얘도 0이잖아. 그치? 0 이상이잖아. 0이 될 때는 그럼 얘도 0, 얘도 0이잖아. 그치? 그럼 그 말은 뭐야, 지금? 그 말은 B가 언제일 때?
B가 0일 때, 그 다음 A가 마이너스 2분의 1B랑 같을 때니까 지금 A도 얼마일 때? 0일 때 뭐가 된다는 얘기야? 지금 등호 성립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간단하잖아. 어렵지 않지? 오케이. 자, 한 번 더 해볼게. 그 다음에 두 번째 건 딱 보면 바로 보이지? 두 번째 거는 바로 보이지 않아? 세 번째 것도 이게 우리 그 공통수학 1 첫 번째 단어 할 때 되게 많이 했었잖아. 그치? 근데 이게 가끔 나오거든. 이게 종종 가끔 나오는데 근데 애들이 잘 못 보더라고, 생각보다. 이게 다시 보면. 그러니까 만약에 무슨 말이냐면 저 C자리에 1 들어가 있어. 예를 들어서 1 들어가 있으면 애들이 잘 못 보더라고, 저거. 이렇게 있어도 똑같이 봐야 돼. 지금 내 C자리에 1 넣은 거잖아. C자리에다가. 네, C제곱은 왜 1이 아니에요? 오케이? C자리에다가 지금 이제, 여기 지금 C자리에다가 1 들어가야 되니까 하나가 빠졌구나. 이거지. 맞지? 맞지? 이것도 그대로 봐야 되는데, 잘 못 봐, 이거. 자, 봐봐. 사실 저거를 이제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저거가, 너네가 이거 자체를 모른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너네가 증명이, 얘네가 이렇게 되는 것 자체는 이미 너무 많이 했던 사실이잖아. 우리가 예전에 내신 대비 할 때부터. 그치? 너무 많이 했던 사실 아니야? 그러면 실수 제곱하면 0 이상, 0 이상, 0 이상인 것들은 너무나도 어때? 지금 이제 당연하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아까 내가 등호 성립 조건을 챙기려면 얘네가 0이 될 때, 0이 될 때, 0이 될 때라는 건 뭐야? 지금 A, B, C가 언제일 때? A랑 B랑 C랑 같을 때가 등호 성립. 보통 이 정도가 제일 대표적인 절대 부등식이란 얘기야. 알겠지? 괜찮지?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단원에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중요하게 하는 게 뭐냐면, 자, 산술기하 평균이야. 산술기하 평균. 자, 우리가 산술기하 평균이라는 건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그냥 얘네가 2분의 A 더하기 B를 우리가 A와 B를 뭐라고 하냐면 그냥 산술 평균이라고 얘기를 해. 그 다음에 이제 루트 A, B를 우리가 A와 B에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하 평균이라고 얘기를 해. 오케이?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3개짜리면 산술 평균도 원래 우리가 그냥 하던 평균이거든. 3개짜리면 얘네가 지금 이제 산술 평균이야. 오케이? 근데 기하 평균은 그러면 원래 세제곱해야 되는 건데 그 표현을 우리가 아직 안 배워가지고 좀 쓰기 어렵지만 산술 평균은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평균이고, 그 다음에 A와 B의 평균을 얘기할 때는 기하 평균은 그냥 루트 AB를 이제 기하 평균이라고 얘기를 한대. 괜찮지? 자, 그러면 얘네가 어떤 관계들이 이루냐면 항상 산술 평균이라는 것이 기하 평균보다 어떻게 되냐면 항상 크거나 같더래. 얘네가 항상 성립하는 절대 부등식이래. 알겠지? 얘네가 항상 성립하는. 자, 그럼 당연히 얘네 증명도 이제 당연히 어떻게 하는 거냐면 당연히 우리가 루트가 들어가는 증명 어떻게 하라 그랬어? 루트가 들어가 있는 증명은 어떻게 하라 그러니? 제곱해서 빼라 그랬지, 그치? 그래서 여름방학 때는 그냥 루트가 들어가 있는 증명을 내가 제곱해서 빼가지고 그냥 그렇게 보여줬어. 괜찮지, 이거? 자, 근데 얘네를 도형으로 증명하는 것도 종종 나오거든? 그래서 여기 이번엔 도형으로 하는 거 보여줄게. 봐봐. 도형으로 증명을 하면 어떤 식이냐면 얘네가 여기 원이 있어. 원이. 그다음 어떤 원위의 점 P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있다라고 해보자. 됐지? 자, 그럼 수선의 발을 이렇게 떨어뜨렸을 때 지금 이제 여기가 A고 여기가 지금 B라고 할게. 괜찮지? 자, 그러면 지금 자 여기서 산술 평균이 의미하는 건 뭐니? 산술 평균이 의미하는 건 지금 지름이 A 더하기 B니까 반지름이 뭐야 지금? 산술 평균이 의미하는 거지. 그럼 기하 평균이 의미하는 건 뭐야? 기하 평균은? 이거 반원한주가 90도니까 여기 직각인 거 알잖아. 맞지? 그럼 소공식 써주면 이거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건 거 알지 않아? 맞지? 그럼 얘네의 길이가 원래 기하 평균을 의미하는 거야. 괜찮지? 이 정도까지. 보이니? 오케이? 자, 그럼 지금도 그러면 얘네가 산술 평균이잖아. 얘네가 산술 평균. 산술 평균이 기하 평균보다 어떻게 되는 게 너무 당연해? 지금? 크거나 같은 게 당연하지. 맞지? 그 다음에 그럼 등호 성립 조건은 우리가 절대부등식은 항상 등호 성립 조건 챙겨야 된다며. 등호가 들어갈 때 보라 색깔 선이랑 이 루트 AB랑 같아질 때가 언제겠어? 당연히 A랑 B랑 어떻게 될 때? 같아지면 기하 평균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여기서 지금 A랑 B랑 같을 때 등호 성립. 원래 이렇게 증명을 내야 알겠지? 가끔 나오는 거니까 좀 기억하고 있어야 돼. 가끔 나오는 거니까. 괜찮지? 자, 그러면 우리는 항상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크거나 같은 게 너무 당연한데 우리는 얘네를 이용해서 뭐를 하냐면 얘네를 이용해 가지고 최소값과 최대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야.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지. 이 사실들을 이용해서 최소값과 최대값을 구한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원래 얘네가 기하평균을 얘기할 때는 양수 조건이 무조건 있어야 되거든. 양수 조건이. 그래서 양수 조건이 들어가 있을 때 우리가 최소값과 최대값을 이용하면 우리는 저 관계식을 이용해 가지고 뭐를 구하겠다? 최소값과 최대값을 구하겠다가 가장 기본 이론이야.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여기 있는 문제를 봐보자. 자, 그러면 이게 내가 산술 기하 평균이 예제들을 이렇게 넣어 놓은 건데 얘네가 사실 좀 많이 어려워, 생각보다. 근데 많이 어려운데 나올 수 있는 유형 자체도 원래 좀 뻔하기는 해, 원래. 아무리 어려운 문제지 다 뒤져도 여기보다 다른 문제가 나오지가 않거든. 왜냐하면 나오면은 너무 어려워서 그냥 항상 어떤 문제들만 나오냐면 그 예전에 막 모의고사 빈칸 넣기 문제들 같은 경우도 있거든. 그것들을 문제로 내놓은 것들만 보통 이제 다 돌려막기를 해, 보통.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내지가 않고, 보통은. 그래서 나오는 문제들이 다 정해져 있기는 한데, 일단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양수 조건에서 지금 이제 최대 최소를 물어봤을 때, 기하 평균의 관계식을 이용해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할 건데,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합이 일정할 때, 뭐를 구할 수 있냐면 곱의 최대값을 구할 수 있다. 이게 사실 가장 첫 번째 조건이기는 해. 오케이? 근데 얘네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얘네가 항상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일정하게거든. 그래서 일정하게끔 변형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기는 하거든. 근데 그게 조금 이제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좀 계산을 좀 많이 해봐야 되는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자, 봐봐. 뭔가 이것저것 좀 시도를 해봐야 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자, 그럼 이게 제일 기본 문제야. 자, 그러면 A 더하기 B가 10을 만족할 때 A, B의 최대값인 거니까 우리가 지금 아까 산술기하 평균을 나는 보통 여기 2를 이 오른쪽으로 넘겨서 계산하거든. 자, 그러면 지금 문제 딱 보면 A 더하기 B가 지금 일정하잖아. A 더하기 B가 일정하지. 그럼 원래 그냥 공식만 써주면 원래 그냥 이렇게 되는 거 보이지 않아? 보이지? 자, 그러면 지금 A 더하기 B가 얼마니까? 지금 A 더하기 B가 10이니까 지금 루트 AB가 뭐보다 작은 게 보여? 5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얘네가 지금 A, B가 25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게 너무나 더 뻔해졌지. 그렇지? 그래서 최대값이 25. 이게 제일 기본 문제야. 오케이? 근데 핵심 포인트는 뭐라고 지금? 일정하게가 포인트야. 일정하게가. 알겠지? 일정하게가.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봐볼게. 두 번째 문제. 자. 이번에도 A분의 2 더하기 B분의 3이 1이라고 주어졌는데 구하라는 게 A, B의 뭘 구하래? 지금 A, B의 최소값을 구하래. 맞지? 그럼 이것도 지금 이제 아까 어쨌든 얘네 같은 경우가 이것도 어쨌든 얘네 값이 어떻게? 일정하잖아. 어쨌든 일정하다는 게 어떤 상수항이 됐다는 얘기야. 어떤 고정된 값이 됐다는 얘기야. 무슨 말 이해돼? 어쨌든 고정된 값이잖아, 지금. 고정돼 있으면 우리가 산술기하 평균의 관계식을 이용해 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는 거거든, 여기가 원래. 이해돼? 자, 그러면 이렇게 계산해보니까 지금 얘네가 지금 얼마인 게 보여? 1인 게 보이잖아. 그치? 보이지? 그러면 이제 2분의 1을 넘긴 다음에 제곱을 하면 A분의 1 곱하기 B분의 3이 4분의 1 되는 거 이해되지 않아? 괜찮니? 그러면 지금 내가 넘기고 하면 지금 어떻게 돼? A, B가 24보다 지금 작거나 같다가 되지 않았어? 이해돼? 그럼 어쨌든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뭐야? 일정하면 할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포인트야. 알겠지?
근데 원래 첫 번째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 가지고 이거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거야. 괜찮지 이것까지는. 근데 이건 최소값이네요. 최소값 나왔잖아. 부동공이 잘못됐구나. 오케이 됐지? 보이지? 30번은 조금 있다가 마지막에 할게. 알겠지? 근데 이 정도만 돼도 시험에 진짜 안 나와. 보통 대부분의 애들이 이런 문제 자체를 풀어본 경험 자체가 없어. 보통 잘 안 나와서 원래는. 오케이. 근데 일단은 그 다음 거 할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두 번째가 곱이 일정할 때 뭐를 구할 수 있는 거냐면 우리는 지금 합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다가 원래 지금 두 번째 얘기거든. 그러면 원래 제일 기본 문제를 하면 만약에 우리가 양수 조건에서 x 더하기 x분의 9에 만약에 최소를 구하래. 그치?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봐봐. 한 번 배웠으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 지금이 처음 배우는 게 아니니까. 이 정도는 익숙하잖아. 그치? 얘랑 곱하면 어떻게 돼? 곱하면 9가 되니까 그거를 뭐라고 해 내가? 일정한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지금 x 더하기 x분의 9를 산술기하 평균을 써주면 지금 이렇게 되지 않아? 오케이? 그래서 얘네가 지금 최소값이 얼마가 돼? 지금? 얼마가 되니? 6. 이게 원래 제일 기본이야. 오케이? 괜찮니? 네. 자, 그러면 얘네가 왜 어렵냐면 지금 같은 경우는 쟤네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똑같이 하려고 하면 얘랑 곱했다고 생각해봐. 일정하니? 어떤 상수항이 돼, 안 돼? 상수항이 안 되잖아. 그럼 이제 뭐를 해주는 게 포인트냐면 여기는 일정하게끔 변형을 해야 돼, 원래. 오케이? 그럼 지금은 뭐 이 정도는 너네가 뭐 여름방학 때도 했으니까 일정하게끔 변형을 해주면 지금 내가 이렇게 하면 여기다가 내가 뭐를 한 거야, 지금? 빼기 9를 한 거 아니야? 더하기 9를 하면 식이 어때, 완전히? 똑같지? 그러면 지금 얘네만 가져가지고 여기서 산술기하 평균을 쓰는 거야, 여기서.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산술기하 평균을 이제 써주면 된 거 보여? 괜찮니? 보여? 그러니까 산술기하 평균에다가 양변에 9를 더한 느낌이잖아. 그치? 맞잖아. 보이니? 자, 그러면 지금 얘네가 일정해져가지고 약분되면서 얘네 최소값이 얼마? 15 나오잖아. 그치? 괜찮니? 이 정도가 원래 제일 흔하게 나오는 스타일의 문제야. 이게. 일정하게끔 변형을 해야 돼. 근데 이 변형이 제일 많이 나와. 알겠지? 뭐? 12형이에요. 오케이? 그럼 다음 장 보면, 자, 이것도 봐봐. 자, 이번에는 이제 유형이 어떤 식이냐면, 이제 분수식이야. 분수식. 근데 분수식 같은 경우는 유형이 딱 정해져 있어. 유형이. 그럼 지금은 첫 번째 얘기가 뭐냐면,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클 때야. 자,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우리가 유리함수 할 때 우리 유리함수 배웠나? 안 배웠? 여름방학 때 못했나? 안 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크면 우리가 어떤 걸 해야 되냐면 마치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꾸는 느낌으로 유리식은 배우지 않았어 그때? 유리식도 안 했나? 역함수 안 했나? 역함수 했잖아. 안 했어? 역함수 했어요. 진짜 지금. 관계함수 안 했는데? 시험지는 안 쓰지 않아요? 오케이. 자, 봐봐. 그럼 이거 어떻게 하냐면 x제곱을 x-2로 나누는 거야. 오케이? 지금 원래 그거잖아. 저게. 나누면 여기 x제곱 마이너스 2x 여기 2x 그 다음 더하기 2 들어가면 2x 마이너스 4 들어가서 여기 4가 되지. 그럼 다시 한번 써주면 x-2분의 x제곱을 우리가 검산식을 x제곱 대신에 들어가면
이렇게 되지 않겠어?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러면 얘네를 이렇게 나눠주면 지금 어떤 느낌이 돼? x 더하기 2 더하기 x 마이너스 2분의 4 이렇게 되지 않아? 이해돼? 그러니까 얘네가 그냥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사실 나는 그냥 바로 줬거든? 그러니까 그냥 어떤 느낌이냐면 너네가 만약에 3분의 7을 2와 3분의 1로 이렇게 만들잖아. 얘네가 원래 2 더하기 3분의 1이랑 같은 말이잖아 원래. 그치? 그냥 만들 수 있는 이유가 뭐야? 7을 3으로 나누니까 몫이 2고 몫이 2니까 여기다가 2를 줬고 나머지가 1이니까 여기다가 적는 거잖아. 그치? 이해돼?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인 게 x제곱을 x-2로 나눴는데 몫이 x 더하기 2니까 여기다가 줬고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 적는다고 지금? 몫을 적고 여기다가 지금 뭐를 적는 거야 지금? 나머지를 원래 이렇게 바로 만들 수 있어. 항상 유리식에서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거 등호 붙여야 돼. 크거나 같으면 항상 몫과 나머지의 개념으로 이렇게 낮출 수 있어야 돼. 여기까지 괜찮아? 오케이? 이렇게 따라하니? 자, 그럼 이렇게까지 만들었다 치면 그 다음부터는 어렵지 않지. 맞잖아. 이렇게 만들었다 치면. 그럼 내가 이제 여기에 핵심 포인트는 일정하게 만드는 거라고 했으니까 이러면 식 똑같지 지금. 보이지? 그 다음에 산술 기하를 써주면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얘기야. 보여? 오케이? 그래서 분수식은 좀 기계적이야 원래 하는 방식이. 됐니? 응. 자, 그럼 이제 두 번째가 이번에는 자 이번엔 저 아래 문제는 뭐야? 이번엔 누가 높아? 분모의 차수가 어떻게 돼?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보다 더 크잖아,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분자를 상수항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 분자를 상수항으로. 그럼 저 식에서 분자를 상수항으로 만들려면 뭐를 나누면 될까? 분자를 상수항으로 나누려면 x 나누면 되겠지. 그래서 분자를 상수항으로 만들려고 이렇게 바꾸는 거야. 돼? 자, 그러면 지금 어떤 결과가 생겼냐면 분자가 고정되어 있잖아. 맞지? 그러면 분모가 최소가 되면 전체가 뭐가 되겠어? 최대가 되겠지. 맞잖아. 그럼 분모가 최소가 될 때를 구하면 된다는 얘기 아니야, 이게. 그러면 지금 얘가 곱이었대. 두 개 곱하니까 곱이. 일정하지. 맞지? 그러니까 이제 산술기하 평균 원래는 이게 여기 들어가는데 분모에 들어가니까 부등호 방향을 어떻게 해서 반대로 해가지고 들어가면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야. 맞지? 이해돼? 분모에 있으니까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해가지고 들어가면 되잖아. 뭐가 문제야, 뭐. 얘랑 산술기하 평균 쓴 게 이거잖아. 7 여기 있고, 7 여기 있고. 나머지 건 그대로인데. 원래는 부등호 방향이 이건데, 분모에 있으니까 부등호 바뀌어야 될 거잖아. 그러니까 부등호 바꿔준 거야. 괜찮아? 좀 기계적으로 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보여? 그냥 34번 문제도 이게 똑같은 문제거든, 똑같은 문제. 지금도 봐봐. 지금도 뭐라고, 지금? 분자의 차수, 분모의 차수 같아? 분모의 차수가? 더 크지?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 분자를 뭘로 만들라고? 상수항으로 만들라고, 그치? 그럼 아까 뭐 나누라 그랬어? 지금 뭐 나눠야 될 것 같아? 그럼 상수항으로 만들려면 A-를 나누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지금도 그러면 원래는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지? 맞지? 근데 이것도 몫과 나머지의 개념으로 이것도 이런 식으로 분배해 줄 거거든? 원래 몫과 나머지의 개념으로 이렇게 나눠도 돼. 그러면 얘네가 지금 2a에다가 a-1인 거 보이지? 얘네가, 그치? 그래서 얘네가 똑같이 2a 더하기 a-1분의 2 이렇게. 오케이? 그럼 어쨌든 일정하게 만들려면 얘네 일정하게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 어떻게 하면 돼? 여기다가
그치? 빼기 2 했으니까 더하기 2 하면 되는 거 딱 보이잖아. 오케이? 그럼 다시 이제 얘랑 얘만 가져가지고 뭐를 하면 되는구나. 산술 기하 평균을 써주면 된다는 얘기야. 괜찮지? 되니? 오케이? 그래서 분수식은 얘네가 좀 형태가 좀 정해져 있어가지고 이거 좀 기억하는 게 나을 거야. 알겠지? 좀 쉬었다가 다시 하자. 그럼 이제 35번 봐볼게요. 35번. 35번 같은 경우는 일단 얘네가 보통 두 가지 풀이를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뭐냐면 무조건 첫 번째 풀이로 풀어야 돼. 푸는 방식은이. 첫 번째, 일단 어떻게 푸는지부터 보여줄게, 그냥.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풀이는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단 첫 번째 풀이는 보자. 자, 얘네를 어떻게 푸냐면 얘네를 그냥 전개를 하는 거야. 자, 그럼 이건 전개를 해주면 어떻게 돼? 이거 계산하니까. 4에다가 이거 전개하니까 지금 4분의 1. 그 다음 이거 하니까 x분의 2y. 그 다음에 2y분의 x 이렇게 되지, 전개하면. 그럼 전개를 하는 순간 지금 얘네가 뭐인 게 보여? 지금 곱하면. 일정한 게 보이지 않아? 숫자가 되는 게 보이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그냥 바로 그냥 뭐 쓰면 그냥 끝이야. 산술 기하 평균을 쓰면 끝이야. 괜찮지? 문잡지 이거는? 오케이? 그래서 일단은 이 유형은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전개를 해서 풀어야 돼. 괜찮지? 돼? 다음 장 봐봐. 자, 그 다음 장은 이제 35번과 36번이 같은 유형인 거를 볼 수만 있으면 되거든. 35번과 36번이 같은 유형인지만 볼 수만 있으면 끝인데 어떻게 보면 끝이냐면 지금 이렇게 보면 애들이 생각보다 잘 못 보는데 얘네를 3a 더하기 1을 내가 만약에 세모라고 이렇게 바꿨다라고 한번 생각하셔봐. 그럼 세모라고 바꿔주면 지금 얘네가 세모 더하기 b분의 2, 2b 더하기 세모분의 1 이렇게 생각하면 그치? 전개를 하면 얘네가 같은 유형인 게 보이지, 그치? 그래서 이거는 같은 유형이라고 보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야, 알겠지? 같은 유형이라고 보는 게 필요하다. 괜찮니 이거? 넘어갈게요 이거는. 알겠지? 그 다음에 혹시 코시-슈바르츠 기억나는 사람 있니? 코시-슈바르츠? 그냥 할게. 자, 보자. 자, 그럼 37번도 원래는 이것도 뭘로 풀면 훨씬 쉽냐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으로 풀면 훨씬 쉽거든. 오케이? 근데 그냥 한술기하로 먼저 풀어주면 이것도 37번도 35번이랑 같은 유형이라고 생각하거든, 나는. 오케이? 그럼 이것도 어떻게 푸냐면 내가 구하는 게 a분의 5 더하기 b분의 1이야. 맞지? 그럼 지금 여기에다가 그냥 뭐를 곱하면 같은 유형이 되냐면 내가 주어진 5a 더하기 9b를 곱하면 어떻게 돼? 같은 유형이지 지금. 보여? 그러면 지금 원래 얘네 시계값이 얼마니? 시계값이 3이지. 그럼 내가 여기다가 3분의 1 하면 지금 얘네가 뭐랑 원래 처음에 주어진 식 a분의 5 더하기 b분의 1이랑 같은 식 아닐까? 이해돼? 그러면 아까 내가 이거 풀 때 아까 어떻게 하라 그랬어? 이거를 안에 거를 전개하라 그랬잖아. 그치? 전개하니까 25, 9, 34 더하기 b분의 5a a분의 45b 맞지? 맞잖아.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얘네만 갖다 쓰고 할까? 그럼 얘네가 지금 일정하니까 여기서 산술기하 평균 써주면 얼마인 게 보여? 바로 a분의 b 약분돼가지고 얘네가 225니까 15의 제곱이잖아. 그치? 그럼 얘네가 최소값이 얼마인 게 보여? 30인 게 보이잖아. 그치? 보이니? 그래서 얘네가 지금 3분의 1에다가 34 더하기 30 뭐 이런 느낌이겠지? 보여? 같은 유형인지를 보는 게 중요해. 그래서 알겠지? 35번은 우리가 이거 보통 이제 여름방학 때도 많이 했던 유형이니까 35번을 전개해서 해야겠다는 생각은 이제 한번 보니까 저렇게 했었구나 라는 생각 가질 수 있잖아. 그치? 그럼 중요한 게 뭐야? 이게 36번과 37번이 35번하고 같은 문제구나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 알겠지?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봐보자. 그 다음에 38번 한번 해볼래? 지금 풀어봐 한번 38번.
38번도 37번하고 같은 유형이거든. 해보자. 봐봐. 이것도 왜 같은 유형이라고 보면 돼. 만약에 2a 더하기 1을 만약에 내가 대문자 a라고 보고 얘네를 대문자 b라고 봐봐. 그럼 내가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이 5분의 1일 때 지금 저기는 내가 뭐 넣어야 돼? a 더하기 b 빼기 2의 최소값을 구한다 생각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치환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알겠지? 이거는 이해돼? 그러면 같은 유형이잖아. 그럼 내가 a 더하기 b라는 거는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을 내가 그냥 붙였어. 그렇지? 그럼 얘네가 얼마야 지금 얘네가? 5분의 1이지. 그럼 5를 곱해야 딱 식이 똑같지? 그렇지? 그럼 a 더하기 b잖아. 그치? 그럼 빼기 2를 해주면 얘랑 똑같은 거 아니야 지금? 한 번에 적으면 나중에 구한 다음 갖다 붙여도 되고. 맞잖아. 보여?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된다는 얘기야. 그 나머지는 얘네는 아까도 이걸 어떻게 했어 지금 이제 전개를 했잖아. 그치?
돼? 그러면 얘네 산술기압 평균 써주면 이제 뭐인 게 보여서 2인 게 보여가지고 계산하면 바로 나오겠지. 괜찮니? 어렵지 않지?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자, 아까 내가 35번을 아까 어떻게 했어? 이거를 어떻게 풀었냐? 아까 전개해서 풀라 그랬잖아. 전개해서. 그치? 전개해서 풀라 그랬는데 얘는 잘못된 풀이를 보여줄게. 잘못된 풀이를. 지금 35번에 잘못된 풀이를 보여주면 35번 다시 볼게. 35번이 지금 2x 더하기 y에다가 x분의 2 더하기 지금 4y분의 1 이걸 잘못된 풀이를 보여줄게. 오케이? 자, 그럼 얘네가 어떻게도 풀 수 있냐면 자, 2x 더하기 y가 여기서 산술기압 평균을 써주면 이렇게 되지 않아? 보여? 그 다음에 x분의 2 더하기 지금 4y분의 1을 산술기압 평균을 써주면 지금 얼마가 돼? 이렇게 되지 않아? 보이지? 그럼 원래 얘네는 당연히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잖아. 얘가 최소고 얘가 최소일 때, 그러니까 2x 더하기 y 지금 x분의 2 더하기 4y분의 1은 당연히 우리가 최소끼리 곱했을 때가 최소라고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아 원래? 맞잖아. 그러면 내가 얘네를 계산을 했어. 최소값이 얼마 나와 이번에? 최소값이 4가 나와서 지금 아까의 결과랑 다르지. 맞잖아. 이건 4분의 21이었는데 이건 4 나오니까 다르지. 맞잖아. 오케이? 그럼 잘못된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자 봐봐. 내가 지금 여기도 산술기압 평균을 썼고 여기도 산술기압 평균을 썼지. 몇 번 쓴 거야 이게? 두 개를 동시에 썼잖아.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조심해야 되는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는 동시에 쓸 때는 등호 성립 조건을 챙겨야 돼. 아까 우리 등호 성립 조건 챙겨보면 아까 우리가 산술기압 평균이 얘네가 등호가 성립할 때가 언제였어? A랑 B랑 같을 때 등호 성립이었었거든? 그러니까 A랑 B랑 같을 때 뭐였어 이게? 최소였던 거잖아. 그치? A랑 B랑 같을 때 최소. 맞지? 그러면 지금도 봐봐. 여기서 내가 등호 성립 조건을 챙겨보면 여기는 지금 2x랑 y랑 같을 때 등호 성립이지. 최소란 얘기지? 이때가. 보여? 이때는 지금 x분의 2랑 4y분의 1이 같을 때잖아. 맞지? 그럼 이거는 x가 지금 2y일 때 등호 성립 아니야? 맞잖아. 그치? 야, 그럼 봐봐. 그럼 여기는 이제 생각이 뭐냐면 얘가 최소가 될 때 얘가 최소가 돼 안 돼? 얘가 최소가 될 때 얘네가 지금 등호가 성립할 때가 최소잖아. 얘네가 최소가 될 때 등호가 성립할 때 얘네는 등호가 성립하지 않아.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얘가 최소가 될 때 얘가 최소가 안 된다는 얘기야. 아까 우리가 했던 얘기는 뭐냐면 최소일 때랑 곱할 때가 최소라고 생각한 건데 얘가 최소가 되는 관계식일 때는 얘가 최소가 안 되고 얘가 최소가 되는 관계식일 때 얘가 최소가 안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동시에 만족하는 게 x, y가 존재할 수 있어 없어? 없다는 얘기 아니야. 그치? 이해돼? 그래서 지금은 두 번째 풀이가 잘못됐어. 이해돼? 그러면 얘네가 이 두 번째 풀이가 잘못됐는데 그럼 두 번째 풀이를 쓰면 안 되냐? 쓰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두 번째 풀이를 안 쓰면 풀 수가 없거든. 이해돼? 그러니까 뭐를 챙겨주면 되냐면 봐봐. 내가 지금 두 개를 동시에 쓰잖아. 그러면 뭐를 체크해야 되는 거냐면 동시에 만족하는 x, y가 있는지를 체크하라는 얘기야. 무슨 말 이해돼? 그래서 실제로 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a분의 b 뒤에 있으면 b분의 a 있지? 지금 잘 정리하면 이렇게 바꿀 수 있겠지? 쟤네를. 보이니?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도 내가 산술기압 평균을 써주고
여기서도 산술 기하 평균을 써주고 여기서도 산술 기하 평균을 지금 어떻게 하겠어? 지금 이제 써주는 거 아니야? 맞잖아. 그치? 자, 그러면 지금 아까 내가 이번엔 세 개를 동시에 썼잖아. 그치? 동시에 쓰면 뭐를 챙기라고? 등호성립 조건. 동시에 만족하는 ABC의 관계가 있는지를 봐야 돼. 그럼 여기는 등호성립 조건이 얘랑 같을 때잖아. 그치? 그럼 얘랑 같다라고 하면 A제곱이 B제곱 같을 때니까 여기는 A랑 B랑 같을 때 등호성립이고 여기는 지금 당연히 A랑 C랑 같을 때 등호성립이고 여기도 지금 B랑 C랑 같을 때 등호성립 아니야? 동시에 만족하는 뭐가 있다는 얘기야. 지금 ABC의 관계가 있다는 얘기잖아. 그치? 동시에 쓸 때는 이걸 체크해주면 된다는 얘기 알겠지? 오케이? 그 다음 장 넘겨봐. 자, 그럼 그 다음 장에 있는 문제 같은 경우에도 그 다음 장에 있는 경우도 이것도 어떻게 해? 이거 고쟁이 옛날 고쟁이는 고쟁이 3스텝이 있었는데 지금도 있는지를 모르겠다. 근데 이것도 어떻게 풀었었냐면 자 봐봐. 이거 이차함수랑 산술기하랑 같이 결합한 거거든. 그럼 이것도 내가 저기 일정하게 만들려고 여기가 지금 그래 뭐 4x 더하기 3y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일단 이렇게 하면 어쨌든 산술기하 평균 쓰려고 일정해질 수는 있지. 그러면 나머지가 내가 저 식이랑 같으려고 만들어주면 이렇게 하면 딱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원래 식이랑 똑같은 거 보이지? 보여? 그럼 이것도 뭐를 하는 거냐면 얘는 산술기하로 쓰고 이것도 이건 이차함수의 지금 이제 뭘로 최소로 쓰란 얘기야. 돼? 그러면 이 문제도 내가 뭐를 하는 거야? 두 개를 동시에 쓰는 거잖아. 그럼 두 개를 동시에 쓸 때는 뭐를 확인하라고?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는 얘가 최소가 되고 얘가 최소가 되는 게 있냐를 확인하라고. 오케이? 그럼 지금 문제는 최소값을 구하라고 나왔지만 원래는 보통 뭐가 더 잘 나오냐면 최소가 될 때 x가 y 값을 구하라고 많이 나오거든. 같이 구하라고. 그러면 먼저 얘가 최소가 될 때는 이차함수가 언제 최소니? 축일 때 최소잖아. 언제 최소야? x가 1일 때 최소지. 오케이? 그럼 여기는 산술기하 써주면 언제 최소야 지금? 4x 더하기 3y랑 4x 더하기 3y분의 25랑 같을 때 최소잖아. 맞지? 넘기면 4x 더하기 3y의 제곱이 25 4x 더하기 3y가 얼마일 때? 5일 때 최소란 얘기 아니야. 그치? 이해돼? 넘기면 4x 더하기 3y의 제곱이 25 양수니까 4x 더하기 3y가 5일 때. 근데 왜 쟤네들이 같은데 최소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내가 여기 지금 등호성 조건이 얘는 한술기하 평균 써주면 A랑 B랑 같을 때 등호성립. 등호일 때가 최소잖아 항상. 그러니까 A랑 B랑 같을 때 최소. 이해돼? 지금 다 그 얘기잖아 지금이. 괜찮니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내가 최소끼리 더하고 최소끼리 더해서 최소인 걸 확인하고 싶어. 그러니까 뭐를 하라고? 동시에 만족하는 등호성립 조건, 최소 조건이 있는지를 확인하라고. 알겠지? 오케이? 보통 이 정도까지 하면 학교 시험에서 막힐 문제가 없어 원래는. 나머지의 문제들은 사실 나오면 못 풀어 원래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봐봐. 자,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가 원래는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보통 웬만한 문제집 푸는데 보통 막힘이 없거든. 근데 내가 산술기하 평균이 그냥 나오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뭔가의 변형을 해야 되는데 그 변형을 생각하는 게 생각보다 식조작을 좀 많이 해봐야 되거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그래서 뭔가가 일정하게끔 만들어지게끔 뭔가 식조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생각보다 좀 까다로워 원래는. 오케이? 그럼 내가 그래도 유형을 한번 보여주면 자 봐봐. 그러니까 얘네가 주어졌을 때 얘네 최소값을 구하래. 어쨌든 뭔가 일정하게 만들어야 되잖아. 맞지?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도 괜찮아. 어떻게 하면 풀리긴 하냐면 내가 얘네를 저 A분의 8이 지금 여기서 보면 2B 더하기 3이지? 보여? 그럼 A분의 1은 8분의 2B 더하기 3인 거 아니야?
그럼 저기 a분의 1 대신에 8분의 2b 더하기 3이 들어가면 이렇게 보면 너무 쉽지? 이렇게 보면 보여? 어쨌든 우리는 항상 핵심 포인트가 일정하게인데 이 3이 아니라 뭐면 일정하게 돼? 2면 일정하게 되잖아. 그치? 맞잖아. 별거 아닌 조작인데 항상 일정하게 만드는 게 포인트인데 그게 생각보다 조금 어렵다고.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이 정도까지가 산술계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알겠지? 그 다음에 코시-슈바르츠 볼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시-슈바르츠 공식,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인데, 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원래는 이제 교과서에 증명 정도만 나와 있고, 왜 혜빈아? 이게 너무 웃겨요. 그냥 어디 나한테 그럼 너 얘기해, 너 발음해봐, 너 얘기해봐, 너 얘기해봐, 빨리 해봐. 코시-슈바르츠. 뭐가 다른 거야? 코시-슈바르츠. 코시인데요. 코시. 왜? 쟤 아까 코슈라고 하지 않았어요? 대충 들어. 잠시만. 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인 내가 썼는데 내가 못 읽겠냐? 이거 없네 근데. 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인데 얘네가 이제 공식이 뭐냐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다음에 c제곱 더하기 d제곱 ac 더하기 b x로 하자. 이게 공식이야. 얘네가 세 개짜리도 있거든. 세 개짜리도 어쨌든 공식은 똑같아. 공식은 똑같아. 오케이? 공식은. 그럼 마찬가지로 얘네가 최소가 될 때는 이거 등호성립 조건이 언제냐면 등호성립 조건이 a분의 x랑 b분의 y 같을 때 등호성립이야. 그럼 여기는 a분의 x랑 b분의 y랑 c분의 z가 같을 때 등호성립이야. 돼? 괜찮니? 등호성립 조건이래. 됐니? 자, 그러면 봐봐. 자, 그럼 얘네를 쓰는 경우는 이제 세 가지거든. 세 가지. 자, 첫 번째 경우는 이제 언제냐면 제곱의 합이 일정할 때 1차식의 최대 최소. 이게 제일 기본이야. 오케이? 이게 제일 기본. 자, 그럼 봐봐. 지금 이것도 마치 어떤 느낌으로 볼 수 있냐면 루트 a의 제곱이 이거잖아. 루트 a의 제곱이 이거고 루트 b의 제곱이 이거잖아. 그치? 이해돼? 그럼 이것도 제곱의 합이 일정할 때 1차식의 최대 최소로 해석하면 보여? 루트 a가 1차식으로 보는 거야. 루트를 1차식으로 봤다고 치면 루트 a를 뭐 대문자 a 같은 걸로 치환했다고 치면 이것도 1차식 일정할 때 제곱의 합이 일정할 때 1차식의 최대값이잖아. 그럼 저런 거는 그냥 어떻게 하면 되냐면 공식 쓰면 되는데 공식 쓸 때도 구조가 어떤 식이냐면 얘랑 곱한 다음에 루트 씌우면 이거. 이렇게 생각해. 이거 실수 조건이야. 실수 조건이. 여기 마이너스가 있어도 상관이 없어. 여기가 만약에 1이고 x인데 여기에다가 x로 쓰나 마이너스 x로 쓰나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실수 조건이어서. 알겠지? 그래서 지금 보면 모양 맞춰주기만 잘할 수 있으면 되는데 공식 구조가 이렇게 쓴 거야. 보여? 그럼 아까 내가 뭐라 그랬냐면 얘랑 곱한 다음 루트 씌우면 여기니까 여기 1 들어가면 되고 보여? 얘랑 곱한 다음 루트 씌우면 이거니까 여기는 4 들어가면 되고 얘랑 곱한 다음 루트 씌우면 이기니까 여기가 9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모양 맞춰주는 게 중요해. 모양 맞춰주는 게.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자 봐봐.
얘가 지금 14잖아. 이것도 지금 14 아니야? 맞지? 그러면 지금 얘네 제곱이 14의 제곱보다 작은 거니까 루트 A 더하기 2루트 B 더하기 지금 3루트 C가 원래는 14부터 마이너스 14겠지. 2차 부등식부터 생각하면. 제곱이 14의 제곱보다 작은 거니까. 근데 양수니까 이쪽은 당연히 0보다 클 테니까 할 필요가 없지. 그래서 최대값이 14 이런 식의 느낌이야. 이게 첫 번째 생각. 이해돼? 제곱의 합이 일정할 때 1차식의 최대 최소. 보이니? 그래, 이것도 마찬가지야. 아, 그래. 그 다음 거 봐볼게. 그 다음 거가, 자, 어렵네. 그럼 두 번째 상을 내가 그냥 보여줄게.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1차식이 일정할 때, 그냥 보여줄게, 계속이. 제곱의 합의 최소값. 이게 두 번째 상황이거든? 자, 그럼 이제 보면 1차식 일정할 때라는 거는 뭐 이런 거지. 3x 더하기 4y가 25일 때 내가 구하라는 게 지금 뭐 x제곱 더하기 뭐 4분의 1 y제곱 할까? y제곱의 최소 뭐 이런 식의 느낌이야. 그럼 이제 뭐만 잘 알아주면 되냐면 모양 맞춰주기만 잘해주면 되거든. 좀 어렵지. 근데 여기 벗어나는 유형이 있을 수가 없어서 연습을 잘해야 돼. 이게 참 일정하게가 좀 어려운데 일단은 그럼 아까 내가 공식이 얘랑 곱한 다음에 루트 씌우면 이거잖아. 보여? 그럼 여기 뭐 들어가면 되겠어? 9 들어가면 되겠지. 여기도 얘랑 곱한 다음에 루트 씌우면 여기잖아. 그럼 루트 씌우기 전에 16이 돼야 되니까 여기 얼마 있어야 되겠어? 64 있어야 되겠지. 맞지? 이해돼? 이런 식으로 모양 맞춰주기를 잘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아까 내가 3x 더하기 3y가 25니까 내가 지금 만든 문제여가지고 수치가 더럽지. 73이지? 그럼 얘네가 73분의 25의 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최소값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지. 이게 두 번째. 괜찮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세 번째가 역수 관계거든. 역수. 자, 세 번째가 역수식이 그러니까 이게 왜 그걸로 하냐면 아까 우리 이제 계속 썼던 이제 35번 문제 있지. 35번 문제. 맞지? 이것도 아까 내가 산술기하 평균으로 전개해서 풀었잖아. 맞지? 근데 어쨌든 얘네가 지금 어쨌든 여기에 역수 이런 식의 느낌이잖아. 얘네? 이것도 코시시바르츠로 쓰면 훨씬 편해. 전개를 크면 이것도 코시시바르츠로 써주면 그냥 어떻게 되냐면 아까 공식이 뭐였어? 공식이? 얘랑 곱한 다음에 루트 씌우면 이거라 그랬잖아요. 얘랑 곱한 다음에 루트 씌우면 여기라 그랬지. 훨씬 쉽게 구할 수 있어. 무슨 말 이해돼? 오케이? 역수일 때 봐봐. 아까 우리도 37번 했었잖아. 아까 내가 산술기하 평균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줬잖아. 그치? 근데 이것도 훨씬 이게 코시시바르츠 쓰는 게 훨씬 편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난이도가 높은 문제일수록 오히려 코시시바르츠 쓰는 게 편해. 산술기하 문제로 나왔어도 코시시바르츠로 푸는 경우가 쓰면 편한 경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알면 좀 편하긴 하거든. 근데 잘 쓰기가 좀 어렵긴 하지.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이제 봐봐. 내가 구하는 게 5a 더하기 9b 이것도 얘랑 어쨌든 역수처럼 보이잖아. 역수 어떤 말인지 보이지? 근데 개수는 신경 안 쓰는 안 써도 괜찮아. 그럼 그냥 적어 이렇게. 그럼 아까 코시시바르츠 공식이 뭐였어? 얘랑 곱한 다음에 루트 씌우면 여기고 얘랑 곱한 다음에 루트 씌우면 이거 여기잖아. 그럼 아까 지금 문제에서 얘가 지금 3이고 얘가 64니까 최소값이 3분의 64 바로 나오잖아. 역수식에서는. 맞지? 이해돼? 이게 좀 이걸 말해줘도 잘 쓰기가 좀 어렵지, 원래는. 너무 많은 지식이 한 번에 들어가니까. 보통은. 근데 저희 테스트 봐요? 봐야지, 이제. 봐요? 봐야지. 언제 봐요? 이번 주부터 볼까?
명제부터. 명제만 해서, 명제, 다음 주부터 보자. 다음 주부터. 산술기하부터 보자. 산술기하. 다음 숙제하면 산술기하부터 보자. 다음 주부터 보자. 오케이? 역수관계일 때도 코시시바르츠 쓰면 편하다는 얘기 알겠지? 무슨 말이 돼? 그래서, 이제 남은 문제들이 좀 문제인데, 42번도 먼저 봐볼까? 42번도? 42번도 이것도 나중에 답지 올려줄 테니까 뒤에 보면 이거 산술기하로 풀어져 있거든? 근데 이것도 사실 코시시바르츠로 풀어야 훨씬 쉬워. 근데 이게 생각하기가 어렵지. 근데 봐봐. 자, 봐봐. 한번 보여줄게. 어떤 느낌인지. 일단 얘네가 지금 역수처럼 만들고 싶은데 역수가 쉽지가 않지. 그렇지? 그래서 이게 원래 좀 이제 내가 어렵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어쨌든 지금도 코시시바르츠도 제곱의 합의 일정. 1차식 일정. 역수가 되면서 일정해지는 거잖아. 맞잖아. 그러니까 뭔가 일정하게끔 변형을 하는 게 원래 좀 식조작을 이것저것 해봐야 된다는 얘기거든. 일정하게 만들어야 되는 게 어려운 거야. 일정하게 만드는 상황을 만드는 게 원래. 이해돼? 그런데 지금은 얘네가 뭔가 일정하지가 않잖아. 일정하게 변형하려고 오늘따라 혜빈이 집중을 못하. 무게 있어요. 그 홍기파 다 꺼버려서 갖다 놨는데 무게 나도 오늘 2방 물렸어. 일정하게 만들려고 해야 되는데 일정하기가 좀 어렵지 않아 지금? 보이지 그게? 그럼 이것도 어떻게 하면 되기는 하냐면 이거 내가 그냥 푸니까 푸는 거지 이걸 그냥 혼자 앉아 생각하면 이게 어려워 원래. 알겠지? 근데 지금 봐봐. 이것도 내가 저기 x 대신에 4-y를 대입하고 y 대신에 4-x를 대입하겠다 생각하실 수 있지. 오케이? 그럼 봐봐. 너가 이 식을 이걸로 나누면 몫이 y가 몇 배 차이야? y가 마이너스 1배 차이니까 여기 몫이 마이너스 1이고 얘네를 1 더하기 y로 나누면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나머 정려서 y 자리에 마이너스를 들어가면 돼서 얘가 이렇게 바뀔 거거든. 얘를 이렇게 바꾼 건데 봐봐. 이거 내가 유리식 할 때 다시 설명할 텐데 아까 내가 4-y를 1 더하기 y로 나누라 그랬잖아. 그렇지? 차수가 크거나 같으면 몫은 마이너스 1 들어가지. 그럼 지금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 들어가면 여기가 5 들어가서 나머지 5 적을 거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에 5는 아까 뭐라 그랬어? 4-y를 1 더하기 y로 나눈 나머지 아니야?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함수값 같다. y 자리에다 얘네 0을 만드는 y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되잖아. 이렇게 만든 거야. 오케이? 그럼 봐봐. 그럼 얘도 지금 어쨌든 똑같이 하면 이렇게 만들어지긴 하겠지. 어렵지 이제부터. 좀 말이 안 되지.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 나오면 전교생이 다 틀려 이거 원래. 그럼 이제 봐봐. 내가 일정하게 만드는 게 포인트라 그랬는데 이제 일정하게 만들 수가 있어. 일정해졌잖아. 보여? 일정해지지 않았어 일단? 물론 지금 x 더하기 y가 4니까 얘네 시계값이 얼마야 지금? 6이긴 한데 맞잖아. 코시시바르츠 공식 써주면 그렇지? 코시시바르츠 공식 써주면 얘네가 어떻게 돼? 얘랑 얘랑 곱한 다음에 루트 씌우면 여기 얘랑 얘랑 곱한 다음에 루트 씌우면 여기 그렇지? 맞잖아. 그 다음 내가 여기 뭐를 안 곱했지? 6분의 1을 원래 곱해야 되는데 6인데 그치? 시각 여기 6분의 1을 안 곱했지? 오케이? 일정하게 만드는 게 원래 어려워. 이게 좀 생각보다 좀 많이 어려워. 생각하기가 나도 좀 어렵다 생각하거든. 얘랑 얘랑 곱한 다음에 루트 씌우면 이거. 오케이? 근데 생각하기가 어려워 원래. 그래서 나는 나오면 전교생이 다 틀린다고 얘기하는 거야. 원래. 이거 기억력으로 풀거든. 보통 문제 나오면은. 기억력으로. 그 전에 풀어본 경험으로. 근데 서귀포에서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 딱
마지노선이 딱 40번 문제까지인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예전에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45번 문제가 남고에서 한 번 나왔었거든. 45번 문제가. 남고에서 한 번 나왔었어. 이거 진짜 별거 아니거든, 이거. 생각을 할 수가 없어, 보통 이게. 왜냐하면 코시시바르 자체가 우리가 아까 내가 교육과정이 없다 그랬잖아. 근데 이제 선생님이 가르쳐서 냈나 보지? 이게 별거 아니거든? 생각해 볼래? 이거 얼마니, 답? 답 알겠어, 이거? 생각하기 어려워. 이게 별거 아닌데, 이거 예전에도 얘기했었는데, 생각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그냥 아이디어 보여주려고 그냥 한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냥이. 알겠지?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생각하자. 알겠지? 딱 40번까지 잘하면 문제 되진 않을 거야. 딱 고쟁이 세리트 정도 가면 있을 텐데, 이런 게. 이게 별거 아닌데 생각을 못 하는 게, 얘네를 이렇게 보면 이게 끝이거든? 이렇게만 만들 수 있으면? 그걸 왜 그렇게 만들어요? 봐봐. 계속 결과를 보면 보일 거야. 내가 이렇게 만들면 얘랑 곱한 다음 루트 씌우면 여기잖아. 그럼 여기에 지금 9 들어가고 여기다가 4 들어가면 되겠지. 그러니까 내가 실수여서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무시해도 괜찮다 그랬잖아. 실수 조건이어서. 그치? 여기가 마이너스 2의 제곱으로 보면 되는 거니까 원래. 맞지? 야, 그러면 내가 어차피 얘네 양수니까 이거 넘어가고 얘네 내려가면 지금 3a 마이너스 2b 분의 제곱분의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13분의 1이잖아. 맞지? 이게 진짜 별거 아니잖아. 생각을 못 해. 생각을. 그때 이거 객관식으로 나왔어가지고 당연히 이제 맞춘 애들이 있겠지. 당연히 찍어서라도. 그치? 근데 풀어서 맞춘 애들은 나는 거의 없다 생각해. 이게 별거 아니지만 생각하기가 어려워, 원래는. 그러니까 내가 말해서 풀었던 기억으로 푸는 경우들이 보통 많다고. 그러니까 일정하게끔 변형을 하는 건데 그 일정하게끔 변형이 생각보다 만들어내기가 조금 어렵구나. 알겠지? 일정하게끔 만들어내는 게 생각보다 어렵구나. 알겠지? 그 다음에 44번은 이거는 좀 문제들에 좀 많이 나오는 문제여가지고 학교 시험에서 충분히 나올 수가 있거든. 문제들이 좀 많아가지고. 자, 보자. 자, 44번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푸냐면, 자, 일단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2고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이 4일 때 c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치? 그럼 이것도 어떻게 푸냐면 내가 c만 빼가지고 코시-슈바르츠의 공식을 써주면 지금 이렇게 되지 않아? 맞지? 이건 항상 성립하잖아. 그러면 지금 문제는 우리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4니까 얘가 뭐라고 적을 수 있어? 4-c제곱이라고 적을 수 있지. 얘가 2니까 여기 적을게. 보여? 맞지? 그 다음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2니까 a 더하기 b가 얼마라고 적을 수 있어? 2-c라고 적을 수 있지 않겠어? 맞지? 자, 그럼 이렇게 적었다고 치면 내가 이제 뭐 하면 돼? 지금 c에 대한 몇 차 부등식이야? 2차 부등식 아니야? 맞잖아. 맞지? c의 범위가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2부터 언제까지가 나와? 2까지 나와서 끝나지. 그치? 이거는 근데 문제지에 좀 많아가지고 유형을 좀 기억할 만해. 이거는 문제지에 좀 많이 나와서. 이거 전 교육과정에서는 센 애도 있었거든. 그러면 이제 충분히 나올 수 있었던 문제란 얘기잖아. 그치? 원래 센에 있던 문제는 좀 이제 많이 나오는 문제란 얘기니까. 그치? 생각하기는 어렵긴 하지. 처음 배울 때는. 괜찮아? 그 다음에 앞에 잠깐만 다시 넘어가 보자. 아까 우리가 안 했던 30번 문제 안 했었잖아. 30번 문제. 30번 하고 끝이네요. 시간 남으면 할 거 뭐야. 남은 거나 풀지. 생각 좀 어렵지. 이게 40번까지는 해야 돼. 근데 그 뒤에 더 설명한 것들이 좀 어려워. 고쟁이 많던데? 고쟁이가 좀 어려워져가지고 좀 많아졌던데? 아까 문제 좀 보니까.
이것도 아까 방금 했던 문제랑 아이디어가 비슷하거든. 이것도 생각하기가 좀 어려운데, 자, 내가 AB의 최대값을 구하라잖아. 그럼 A 더하기 B가 15 마이너스 지금 뭐야? 아, AB 아니야? 그치? 그럼 아까 산술기하 평균의 관계식을 이용하면 A 더하기 B가 뭐보다 크거나 같아? 이루트 AB보다 크거나 같은 게 너무 당연하지. 맞지? 여기까지 돼? 그건 당연하잖아. 그러면 루트 AB를 내가 만약에 T라고 치환하면 얘네 식이 이렇게 된 거 아닐까? 보여? 루트 AB를 T라고 치환하면 얘네는 T제곱. 얘네? 그러면 이것도 내가 T제곱에 대한 T에 대한 2차 부등식을 풀면 언제부터야? 맞지? 그럼 T의 최대값이 3. 루트 AB의 최대값이 얼마? 3. 이런 스타일의 문제야. 근데 이거를 배운 적이 없이 처음부터 생각하는 거는 나는 어렵다 생각하는 거야. 내가 말하는 게 어렵다고 하면 진짜 어려운 거 알잖아. 그치? 나도 진짜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야. 배운 적이 없는, 풀어본 경험이 없이 이걸 자리에서 혼자 라이브로 생각해서 풀기가 어렵다.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게 계속 뭐라 그래. 어려운데 기억력으로 푸는 거라고. 새로운 유형이 없어, 원래. 그래서 여기 파트가. 이게 일정하게끔 만들어주는 그 식 조작이 어려워서 다 여기에 숫자 변형이야. 다 보통. 이 정도의 유형에. 딱 남은 게 2개인데 이것도 어려워. 하나만 더 해볼까? 너무 빡세요, 진짜. 나도 어려운 거 아는데 이게 그래서 원래 목표는 딱 2라인까지 하면 원래는 나는 학교 시험 푸는데 막힘이 없다 생각하는데 문제지를 못 풀어. 아이, 봐봐. 왜 이렇게 많아요? 오늘 다 풀 거예요? 이거 아까 했던 주제잖아. 아까 했던 주제. 모르겠지? 아까 했던 건지. 야, 이거랑 같은 문제야. 모르겠어? 이거랑 같은 문제야. 이거랑 같은 문제라니까? 같은 걸 안 보여, 이게? 야, 같은 걸 보이잖아, 이게. 아니, 봐봐. 아까 우리 어떻게 했어, 아까 이거? B가 E-A라고 해서 대입했잖아. 그럼 아까도 이렇게 풀지 않았어? 그럼 마이너스 있으니까. 이거 아니야? 어떻게 할래? 묵과 나머지의 개념으로 얘네를 어떻게 하라고, 지금? 이거가? 근데 왜 나눠요? 원래 유리식에서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크거나 같으면 항상 나눠줘야 돼. 항상. 항상 이게 문제 푸는 기계적인 원칙이야, 이거는. 이 대입하면? 이렇게 바꿔주는 거 아니야, 원래? 이거를? 그럼 이제 보이잖아. 저것도 바꿔주는 게 맞겠다. 이것도, 그러면, 봐봐. 그럼 B가 다 사라져버렸구나. 그럼 B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아, 이거 좀 다르네. 근데 1도 차수가 있어요. 1은 차수가 없지. 1차니까, 1차. 그럼 B가 사라져서 안 되는구나. B가 사라지면 안 돼요. 당연히 이게 뭔가, 아까 핵심 포인트가 뭐라고 했어? 아까 핵심 포인트가? 일정하게 만드는 게 포인트라니까. 그치? 근데 일정하지가 않았잖아, 지금. 답이 없네. 뭔 말이에요? 어느 게 일정하지? 그러니까
얘네 원래 문제 푸는 핵심 포인트가 일정하게 만드는 게 포인트잖아. 근데 지금 일정하지가 않아. 일정하지가 않잖아. 네. 맞지 않아? 근데 이미 식이 주어졌는데 왜 일정하지가 않나요? 그러니까 일정하게끔 얘네 식을 변형을 해야 된다고 원래. 일정하게끔. 일정해지게끔 변형을 해야 돼. 무슨 말 이해돼? 네. 그러면 난 이렇게 할 것 같아. 다시 해볼게. 그러면 여기를 B로 바꿀까? 이거를 B로 바꾸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거든. 자, 그럼 봐봐. 지금 얘네가 2A가 얼마니? 4-2B인가? 그럼 2A 대신에 4-2B가 들어가자. 그치? 그럼 얘네가 다시 한번 쓰면 A 더하기 3분의 1에다가 지금 얼마야? 마이너스 2B 더하기 16분의 지금 이제 B지. 왼쪽 A는 왜 안 바꿔요? 그래야 일정해질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이디어가 일정하게 만들자밖에 없어가지고 이제 안 보이나? 이게 어렵지.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것도 B가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어? 이것도 2분의 1 이게 0 만드는 게 8이니까 이렇게 바꿀 수 있지. 그러니까 이렇게 일정하게 만드는 건데 이게 어려워. 생각하기가 어렵단 얘기야. 돼? 그러면 지금 봐봐. 내가 2분의 1 여기다 치고 여기는 이제 내가 2A 더하기 2B 이렇게 붙여줘도 어차피 얘네는 어차피 이거 얼마니? 이렇게 곱하니까. 그러니까 2A 더하기 이렇게 만드는 건데 이걸 생각하는 게 좀 어렵다고. 이렇게 하면 일정해졌잖아. 이제 코시 바르치 쓸 수 있는. 그만하자.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원래 일단은 그러면 이제 사실 그래서 얘네가 모의고사 나와도 다 빈칸 넣기 나와. 그냥 이런 걸 구하라고 나오지 않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오케이? 모의고사 자체도 한 번도 나오지 않아. 이렇게. 그래서 모의고사도 나와도 그냥 그렇게 엄청나게 어려운 거 나오진 않는데 내신의 마지노선은 딱 여기. 근데 빈칸 넣기로 이상한 문제 나왔던 적은 많아. 모의고사 문제에서도. 빈칸 넣기로. 오케이? 그래서 오늘 숙제는 그 절대부등식 다 풀면 되거든. 절대부등식. 그럼 3스텝 체크해라. 그다음에 이거 활용 설명 안 했는데 활용 연습해야 돼. 알겠지? 식 만드는 거 하는 거여가지고 식 만드는 걸 원래 스스로 할 수 있다 생각해서 58, 59 458, 459 66, 67 68, 70, 71 이렇게 다 그냥 도형 활용 문제야. 도형 활용 문제. 알겠지? 72는 아까 했으니까 73만 해라. 73만. 오케이. 여기까지 하자.